코로나로요, 전 세계가 정말 혼란을 겪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휴지 사재기로 혼란을 겪었던 영국에서 또 다른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차량들이 꼼짝도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문 채로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모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인데요. 그런데 이 많은 차들이 어떻게 주유소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정작 기름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 주유소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니었는데요. 전국 주유소의 절반 정도가 기름이 떨어져 운영을 중단하자 차량 운전자들은 여러 주유소들을 다니면서 기름을 구하려고 이렇게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언제 기름을 넣을 수 있을까 무작정 기다리다가 예민해진 바람에 여기저기서 다툼도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People are going a bit nuts because 6 a.m. in the morning people are queuing up for petrol, which is a bit crazy. Panic, pure panic. 아니 어쩌다가 이런 상태,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박성매 변호사님. 주유 대란이 시작된 건 지난 24일부터입니다. 영국 석유기업 주유소에 기름을 실어 나를 트럭 운전사가 부족하다는 보도 이후에 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선 것인데 현재 영국에는 트럭 운전사 10만 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원래도 부족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트럭 운전사들이 자국으로 귀국해버리고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의 복잡해진 출입국 절차로 신규 유입은 막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역시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형 트럭 운전면허 시험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인력난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영국 정부가 기름 사재기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글쎄요. 뾰족한 대책이 될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plenty of fuel. There's no shortage of the fuel within the country. So the most important thing is actually that if people carry on as they normally would and fill up their cars when they normally would, then you... The radio, television, the media seem to suggest, there's not a shortage, but really there isn't anyway, but it's just people get worried. I must get diesel, must get petrol. People that need fuel need fuel. There's a lot of people out there that don't need fuel and are taking it, and that's causing a knock-on effect to the problem. 영국 시민들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기름 부족하다, 기름이 충분하다, 걱정하지 말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니 충분하다면 눈으로 보여주나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국을 뭐 흔히 젠틀맨, 신사의 나라를 하는데 주유 부족에 대해서는 젠틀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주유소 대기 차량이 너무나 많이 뒤엉켜져 있어서 고속도로까지 진입한 상황이고요. 또 일부 주유소에서는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8천 원 정도까지만 사라라고 하니 세상에. 먼 곳에 가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은 경황이 되는 거죠. 네. 뭐 교통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소처럼 주유를 하면 됐을 일을 사재기 한다고 급히 서두른 바람에 이런 난동이 일어났다라고 했고요. 화물 업계가 좀 잘못돼서 그렇다면서 모든 비난의 화살을 국민이라든가 화물업계로 돌려서 교통부 장관 만나 하는데 네. 반면에 전 고용연금부 장관은 또 트럭 운전사 부족은 브렉시트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행정이 무능해서 제대로 트럭 운전수들을 공급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각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영국은 트럭 운전사 5천 명에게 임시 비자를 발급해서요. 크리스마스 이브 직전까지는 비자를 줘서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또 군인들을 또 투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트럭 대신에 기름을 좀 나르는 일도 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당장 기름을 넣을 곳이 없는 영국 시민들, 국민들한테서는 정부에게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당장의 불편이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게 지금 큰 걱정 같아요. 그런가 하면요. 세상에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봉변을 당했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어딥니까? 프랑스인데요. 어허.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네. 지난 6월 달에도 군중하고 악수를 하다가 뺨을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하. 근데 이번에는 또다시 행사장에서 봉변을 당했다고 하는데 네. 관련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네. 네,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국제 외식산업 박람회장인데 여기서 마크롱 대통령이 시민들과 인사를 하면서 걷고 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뭐가 날라왔잖아요. 저게 달걀인데 어머. 보통은 달걀이 날아오면 깨지는데 깨지지 않고 맞고 튕겨 나왔거든요. 혹시 삶은 달걀이에요? 네,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혁명 만세라고 외치면서 삶은 달걀을 던진 건데 저 던진 남성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돼서 저렇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허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지금 마크롱 대통령 본인도 놀랐지만 진짜 근데 이 이후의 대처가 그냥 이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몰라도 눈가에는 웃는 모습이 있어요. 유인계 평론가님. 예, 근데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나이는 좀 다른 정치인들은 어린 편이지만 굉장히 의연한 제세를 많이 보이지요. 네. 혁명 만세 그러면서 20대 청년이 던졌는데 화를 내기는커녕 할 말이 있으시면 나를 찾아와서 하라라고 하면서 네. 행사를 이어갔고요. 그 네. 후에도 다른 언론인들에게 하는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을 보러 가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은 뭐를 말하냐면 프랑스의 정신을 좀 보여주는데 똘레랑스라고 참을성, 네. 예, 관용, 네. 그다음에 정말 대화랑 토론을 좋아하거든요. 일단 맞은 거 참은 다음에 대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프랑스 대통령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은 이 마크롱 대통령이요, 박승배 변호사님, 봉변당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봉변을 당한 사실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 대선 후보였던 2017년에는 얼굴에 날달걀을 정면으로 맞기도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지난 6월에는 프랑스 남동부 한 시골 마을을 찾았다가 군중과 악수를 하던 중 28세 남성으로부터 돌연 어이고.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네. 이 남성 징역 4개월 형을 선고받고 지난 21일 풀려났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걱정을 저희가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한 번은 실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이 프랑스 국민들이야 대통령에서 울분을 표출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경호원들이 한 번은 이 실수가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벌써 몇 차례입니까? 저 경호원들 글쎄요. 징계 안 당하고 그대로 있는 것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바로 이런 분들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영웅들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미국의 한 사고 현장에 망토 없는 슈퍼맨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출동한 소방차 앞으로 차량 한 대가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순간 한 경찰이 다가와서 운전석을 살피더니 망설임 없이 다가가서 운전자를 차 안에서 빼내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고. 불길이 타오르는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운전자를 맨몸으로 구조해내는 모습입니다. 네. 소방대원이 불길을 채 잡기도 전에 먼저 도착한 경찰이 주저없이 달려가 운전자를 구해내고 말았는데요. 네. 다행히 운전자는 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경찰 역시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보기만 해도 화면만 봐도 아찔한 게 저 차량 화재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화재근 평론가님.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저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 몸을 움츠러들 수도 있고 뭔가 상황이 어떤지 먼저 파악하려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저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페드로 가르시아라는 분인데 딱 보니까 상황이 지금 몇 초만 지체해도 안 될 것 같았다. 하하. 지금 이럴 때는 시간을 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오로지 구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 아하. 그게 본능으로 느껴져서 야. 나는 그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느껴서 바로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합니다. 행동만 멋진 게 아니라 말도 멋지잖아요.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했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appened just out of nowhere, and I just knew his life was at risk, and first thing that was going through my mind was just get him out of the vehicle before it was just covered in flames. Speaking to the fire department, they said if I would have not done that, it could have been life-threatening for him. I just hope he's okay, and I'm glad that I was there, and I'm just glad it just worked out well, and I would not have changed it. If this would occur again, I would have done the same exact thing again. 저분은 정말 영웅이란 칭호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왜요? 저 영상이 공개된 후에 곳곳에서 영웅이다, 대단하다 박수를 치는데 저분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저 영웅이라고 칭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아니라 우리 부서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도 저와 똑같은 행동을 했을 세상에. 것입니다. 영웅이어서 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저는 이 뉴스파이트에서 우리가 수많은 영웅들을 국외만이 국내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뭘까요? 겸손 아닙니다. 그러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웅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런 분들이 계시기에 참
뭐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시민들이 든든하게 생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리 도로가 살아있다 이런 말을 하지만요. 세상에 정말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미국의 한 교차로에 불쑥 나타난 차량으로 인해 퇴근길 혼잡한 교차로가 난리가 날 뻔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한 차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는데요. 아이고! 무려 6차선을 가로질러 질주하는 차량, 주행 중이거나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 사이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비껴갑니다. 극적으로 다른 차량들과의 충돌은 피했지만 대박 사건! 결국 이 차량 맞은편 상점 쪽으로 돌진하고 말았습니다. 대박 사건. 아니 홍효진 교수님 이거 보고도 저 장면은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다수의 차량을 가까스로 피한 이 차량 속에는 30대 여성과 그녀의 2살 난 그 아이가 타고 있었다고 어머,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천만다행히 이제 뭐 다른 차량들을 피했기 때문에 네. 큰 사고는 없었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맞은편 상점으로 이제 차가 돌진을 했는데 네. 다행히도 상점을 뭐 이렇게 충돌을 하진 않았다라고 해요. 아하. 예, 그렇게 이제 이 2사람이 머리에 약간 이제 부상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다행히도 어떤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 2사람이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뭐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도 다치지 않았고 크게 다른 사람들도 크게 다치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었던 사건이고요. 네. 사건이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원인은 지금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안 나왔군요. 어쨌든 세상에 운전대를 약간만 비틀어서 다른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늘이 도왔다. 천우신조 이런 말이 딱 떠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힘들게 모아둔 숨겨둔 전 재산을 들켰을 때 아이고 그때 기분 어떨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참 난감하겠죠. 그런데 난감한 게 이 남성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 차량의 주인은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호두나무에서 보이던 다람쥐가 어떤 일을 저지른 건데요. 네. 어느 날 보넷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호두 열매가 한가득 들어있었던 겁니다. 와. 다람쥐는 보닛앞뿐만 아니라 타이어 덮개 아래쪽 등 차량 구석구석에 호두를 많이도 숨겨뒀는데요. 그렇게 차량에서 꺼낸 호두 양만 수백 개에 달하는데 이게 다 다람쥐가 한 일이라니 월동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을지 부지런 하나는 인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남의 차에다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지금 유인계 평론가님. 아니 그런데 원인 제공은 차 주인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차 주인 집 앞에 호두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다람쥐가 되게 동면을 취하기 때문에 왜 나무 중간에라도 도토리 이런 거 많이 넣어두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요, 불과 며칠 사이에 주차해둔 트럭에서 호두가 수백 개가 나왔어요. 그래 너무 심한데요 이거. 근데 다람쥐가 트럭에 숨길 호두 양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저 시동 제대로 걸립니까 이거? 52갤런이면 어느 정도야 160리터예요. 대박 사건. 엄청나게 많은 건데 네. 호두나무가 있는 데다가 네. 이게 다람쥐까지 해가지고 주인이 정말 낭패를 받겠지만 혹시 저 호두를 팔아서 위안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트럭 주인은 황당했을 텐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ostly under the hood and in the fenders. A lot of places inside the radiator fan, all the way through here. That corner's been covered full with walnuts. I had to pull the fenders off and clean all the walnuts out. I thought I had them all, took it down the road, turned the corner. I found one rolling inside the windshield cowl where the wipers go. 그래도 저 트럭 운전자 주인분께서 참 성품이 인자하시네요. 그냥 덤덤하게 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골탕 먹이는 다람쥐가 있는가 하면요. 세상에 묵묵히 사람을 기다리는 동물도 있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얼마 전에 인터넷에 어느 놀라운 고양이의 모습이 올라와서 화제인데 네. 그 고양이가 해당 지역에서는 이미 유명한 존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떠한 모습인지 영상으로 일단 만나보시죠. 뭐 때문에 유명할까요? 네. 여기서 어느 소녀가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딱 앉아가지고 소녀 옆에서 네. 같이 기다리다가 소녀가 스쿨버스를 타는데 고양이가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소녀가 버스를 잘 타나 지켜보는 듯이 그리고 세상에. 버스가 떠나는데도 저렇게 계속 앉아가지고
계속 지켜보는데 저게 무슨 훈련을 시키거나 누가 뭐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날마다 고양이가 스스로 나와서 저렇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어머, 마치 세상에. 그 아이를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듯이 아이고. 고양이의 저런 기특한 모습이 매우 놀랍습니다. 아니 이럴 땐 정말요 박성배 변호사님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턱시도 고양이의 이름은 크레이그입니다. 이 어허. 크레이그 8개월 넘게 동물 보호소에 갇혀 있다가 2년 전 현재 가족에게 입양됐다고 어머 하는데 세상에. 이후 주인의 딸과 단짝 친구가 됐고 매일 등굣길 배웅을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크레이그 주인에 따르면 처음에는 딸이 버스에 오르자마자 크레이그가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딸이 버스에 타고 버스가 시야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크레이그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집사를 위한 마음이 진심인 고양이를 보셨는데 이번에는 이것에 진심인 강아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뭘까요? 네, 바로 서핑인데요. 어허. 사람도 하기 어려운 서핑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설마요. 네, 서핑의 도시로 불리는 미국 헌팅턴 비치입니다. 경기 직전 보호자가 보드를 잡고 대기하다가 경기가 시작되면 강아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스스로 보드를 끊고 바다를 뛰어드는데요. 어머머머, 헤엄만 잘 치는 줄 알았더니 네 발로 균형 감각을 유지한 채 거센 파도와 맞서는데 굉장히 능숙해 보입니다. 어머, 세상에. 파도가 덮쳐도 굴하지 않고 보호자의 도움도 없이 파도를 온몸으로 즐기는 모습인데요. 네. 이 정도면 정말 강아지 서퍼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냥 네. 언뜻 듣기로는 보호자랑 같이 탈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박 사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gets super excited. This is what he loves this more than anything. He starts barking at the truck on the street when we come. I think this is a fun event where people can come out and watch, and then competitors can surf and have fun with their owners. You know what? It's all about just practice. You go out there, you're gonna fall in the water a couple times. You might not catch a wave that day, but you just go out there and just sitting in the water just feels so relaxing, hanging out in the sand, getting all sandy and wet, but, you know, and getting tired. That's what it's all about. But you just gotta keep practicing. 자, 저렇게 해서 대회 또 이게 대회라는 건 보니까 1, 2, 3등도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거기서 또 다른 이 자웅을 겨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호자들 표정이 내 새끼 장하다 어떤 그런 표정도 있어요, 지금.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산책할 때 우리 강아지 이쁘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상까지 타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대회가요. 12번째 열리는 개서핑 대회입니다. 이번에도 50마리가 4개 체급이 또 나눠지나 봐요. 네. 출전을 했는데 12분 동안에 5차례 출전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그냥 이쁘구나 이게 아니고요. 네. 서핑 지속 시간과 자. 기술, 또 얼마나 자신감 있게 타느냐. 평가 요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자신감까지 포함돼야 되거든요. 표정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네. 이런 걸 다 두루두루 평가해서 이제 우승자를 뽑았는데 네. 아까 좀 보셨던 강아지와 주인이 있죠. 똑같은 헤어스타일과 똑같은 모자를 아, 그러네요, 안경을 진짜. 쓴, 예, 그들이 우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야, 정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이 귀여운 강아지들의 서핑 실력 보느라 저희가 잠시 정신 팔렸는데 세상에 이분들은요. 넋 놓고 있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파주의 한 군인 아파트에 간 큰 범인이 출몰해 재산을 털어갔다고 합니다. 어허. 무엇을 어떻게 털어갔다는 것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 4일 밤 경기도 파주의 군인 아파트에 포착된 범인의 범행 모습입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마다 손잡이를 잡아당겨 봅니다. 순순히 열리는 문, 차 안으로 사라진 남성, 이내 뭔가를 챙겨 나오더니 다음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허허. 이런 식으로 군인 아파트에서 너무도 허무하고 순식간에 차량 6대가 잇따라 털렸다고 합니다. 아니, 홍유진 교수님 이거 진짜 간도 큽니다. 다른 범죄 대상도 아니고 군인들 차량을 노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 밝혀진 이 사건으로 차량 6대가 이제 털렸고 네. 도난 현금만 수백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허허. 그래서 이제 경찰이 폐쇄회로 분석 등을 통해서 이제 추적을 한 끝에 네. 20대 범인의 남성을 검거를 하게 됐는데요.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군복무 시절에 운전병으로 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아, 범인이? 네, 아. 그렇게 이제 운전병으로 복무를 하면서 군인들이 차량의 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허. 이 점에 착안을 해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 이게 참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군인들이 이렇게 허술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군인들이라든지 자기 개인 재산에 대한 일단은 뭐 자기들끼리는 이제 군인 아파트니까 믿고는 있었지만은 안전 불감증이 제일 큰 거고 우리가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비원이 있거나 누가 언제 어느 때 왔다 갔다 할 줄 모른다는 건데 그 회사라든지 군인 아파트 같이 이렇게 집단 밀집 지역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그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감시의 망이 많이 소홀해졌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야, 이게 좀 허탈한 게요. 하재근 평론가님, 군인의 생명하면 뭐 안보, 보안의식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안, 안보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작 이 군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차량 통제를 별도로 안 하고 경비실이 한참 동안 비어 있었고 거기다가 야간에는 경비 인력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도 지키고 부대도 지켜야 되는데 정작 자신들의 거주지는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글쎄요. 군인 아파트, 군인들이 거주하는 이 아파트의 거주 환경이 열악하다는 그런 반증 아닐까 하기도 생각해서 좀 씁쓸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